이렇게 팔 네. 네, 이렇게 하는 거요. 이렇게 해서 네. 시리사나 시 했을 때 어디 근육 저는 도저히 팔로 버텨지지가 않거든요. 네. 이 팔이 약간 제가 이렇게 이런 어깨는 네 그래서 힘이 안 들어가서 다른 거는 그래도 도전해 볼 수 있는데 이건 도저히 어렵죠. 네.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머리석이 있죠. 머리석에서의 주동 근육 있죠. 주동 근육은 광배근입니다. 광배근은 엄청 커요. 그러니까 광배근 운동을 평소에 안 하시더라도 그래도 근육의 사이즈 자체가 크다 보니까 시도 자체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자세의 완성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자, 그 다음 우리가 묵타스타 시르사사나 A 있죠. A는요, 주동 근육이 상완 삼두근입니다. 상완 삼두근도 꽤 강력한 안정자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도는 할 수 있어요. B는 삼각근이에요. 삼각근부터는 사이즈가 갑자기 확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측면 삼각근 운동이나 전면 삼각근 운동이나 혹은 후면 삼각근 운동 같은 것을 전혀 안 해보신 분들은요, 들 올릴 수가 없어요. 근육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무런 감각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특별한 운동을 하신 다음에 자세를 시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런 따로 운동을 하셔야 되냐면요, 요가 수련에서 측면 삼각근 운동이 없어요. 요가로 거의 대부분의 근육들을 발달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가는요, 근육을 발달시키는 수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가 수련 하시면서 몸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몸이 좋아진 다음에 하는 게 요가 수련이에요. 그 다음에 C는요, 상완 이두근입니다. 여기도 또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이 상완 이두근은 반드시 팔꿈치를 굴곡해야 되거든요. 굴곡하고 신전하고. 근데 그런 일을 할 일이 없으니까. 따로 뭐 헬스장에 가거나 그런 일이 없다면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아이의 숙련도가 완전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작을 아예 시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동작을 만약에 시도했을 때 어떤 근육이 활성화됩니까? 나는 이 근육을 주동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근육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세를 시도하시다가 자꾸 넘어지거나 혹은 다른 관절에 많은 부하가 쏠리면서 부상을 당하거나 그런 둘 중에 하나의 일이 발생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따로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건. 요가 자세들은 대부분 다 그러니까 별도의 특별한 수련을 거치지 않으면 다 다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몸을 다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핀차할 때요. 네. 이렇게 왜 이 엘보를 좁히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저희 시리사나 이거 제가 용어를 잘 몰라요. 용어 그 자세를 할 때 여기 좀 넓히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혼란이 왔어요. 여기를 엘보라고 좁히라고 하는데 약간 넓히라고 하시는데 근데 안정적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왜 다른 데서는 여기 엘보를 좁히라고 좀 더 좁히라고 하는지. 이 질문도 상당히 좀 많이 받는데요. 좁히는 건요,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해부학적인 가동 범위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외전입니다. 외전. 그러니까 밖으로 벌리는 거예요. 밖으로 벌리는 동작을 할 때 밖으로 벌림의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근육들은요, 안정자 역할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맞는 방법이고요. 좁게 하라는 건요, 내전하는 거예요. 오히려 안정자 근육의 스위치를 끄고 동작을 흔들리는 것을 어떻게 잡으면서 만들어 보세요 라고 큐잉을 하는 거거든요. 내전하면요, 오히려 힘이 빠져요. 그리고 토크가 더 세지거든요. 그래서 뒤로 날아가게 돼요. 먼저 안정성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올려주셔야 맞는 거다. 자꾸 모으면요, 모아서 여러분들 잘 됐던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걸요? 무조건 다 자빠졌을걸요? 왜냐면 안정성이 전부 다 결여진 상태에서 동작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올바른 근육을 쓴 게 아닌 것이죠. 질문 하나 더 해도 돼요? 그 제가 아까 시에서는 시 했을 때 여기에 근육을 너무 힘을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근육 푸세요라고 하셨어요. 힘을 풀었더니 좀 더 안정적이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 동작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그 힘 있죠. 그 힘이 얼마 안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힘을 많이 주고 있으니까. 근데 왜 발끝을 쫙 펴라고 하고 안을 쫙 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온몸의 힘을 다리 힘을 쫙 이제 익스텐드 하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를 푸니까 좀 더 안정적이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동작에서 필요한 힘은요, 걷는 것보다 약해요. 그래서 그냥 정말 살짝 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시범 많이 보였잖아요. 그때도 그냥 정말 딱 필요한 힘만 쓰고 아무것도 안 쓰지 않았습니까? 그때 발생하는 그 토크는요, 거의 우리가 걷거나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 있죠. 걷는 것,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 더 약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발끝 포인 하면요, 주동 관절이 움직여야 될 그 의식이 일로 다 옮겨가 버려요. 그래서 움직임에 왜곡이 발생합니다. 발끝 포인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일단은 동작을 만들어낼 때 다리는요, 일단 살짝 외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물론 잘하는 사람은 내전할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먼저 발간력 골반 너비를 하셔야 돼요. 외전. 왜냐면 외전을 해야만 안정자 근육들이 활성화되니까. 그 다음에 외전을 하면요, 알아서 일자가 돼요.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붙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내가 일자를 만들었을 때 발목이 뭔가 관여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발목 관절은 오히려 움직이시면 안 되는 거고, 포인을 하면요 움직임이 왜곡됩니다. 그 시르사사나나 이제 핀차를 할 때 차라리 올라가면은 흉추가 열리는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 여기를 여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 오히려 목타는 열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시르사나 이제 핀차처럼 이렇게 모으고 가면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냐면 각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열려고 하면은 더 많은 근육 힘이 필요한데, 오히려 이렇게 완전 수직으로 올라왔을 때에는 여기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펴는 거 쉽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 더 열려고 하면 좀 더 어려워지죠. 그거랑 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오히려 준비 자세에서 흉추를 여는 게 훨씬 어렵고요. 그냥 냅다 올라온 상태에서 어떻게든 펴려고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건 지금 당연한 것인데, 펴진 상태에서 운동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뭐 승모나 등이나 이런 쪽에 근육이 조금 더 활성화돼야 될까요? 네, 제가 하나만 추천드리면 그 당기는 운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당기는 운동인데 주로 이 흉추의 신전이나 견갑의 움직임이 같이 포함된 그런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가동 범위 있죠. 그 상태 각도에서 당기는 것들이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는데, 그게 승모근을 아주 잘 발달시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내가 뭔가 동작을 찾아보는데, 요 가동 범위 내에서만 승모근 운동 해서 하시면은 금방 좋아집니다. 저 오늘 한 수련 중에 스모 자세에서 집에서도 몇 번 했는데 굉장히 발날 안쪽과 바깥쪽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이 자세가 잘 안 되는데 왜 어디가 불안정해서 그런 건지. 일단은 이 발이, 오늘 제가 딱 말씀드렸잖아요. 12명 오셨는데 그중에 6명이 평발이다. 근데 일단은 평발인 분들은요, 스모 자세를 할 때 진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근데 평발은 선천적 평발과 후천적 평발이 있거든요. 자, 우리 선천적 평발인지 후천적 평발인지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발 한쪽을요, 공중에 들어주세요. 자, 들었을 때 이 발의 아치 부분이 오목하게 보이십니까? 네, 보이면요, 후천적 평발입니다.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후천적 평발은요, 수련 올바르게 교정 수련하면요, 금방 고쳐집니다. 근데 선천적 평발은요, 책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이렇게 이 아래로 누르는 그런 힘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플랫한 사람을 선천적 평발이라 부르는 거고, 이 아치를 높여주는 운동을 하면 됩니다. 아치를 높여주는 운동은 이런 카프레이즈를 중량을 좀 많이 높여서 하셔야 돼요. 카프레이즈는 이 종아리 근육들을 활성화시키는데, 종아리 근육들이 다 함께 동원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원리를 이해하셔야지 이 평발을 교정하고 스모 자세에서 발을 가볍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비라바드라에서 앞발 45도 트는 이유랑 그때 무릎도 발끝 따라가야 되는지 아니면 다르게 해야 되는지. 무릎은 그 발목과 발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 무릎의 해부학적인 가동 범위가 4개 있지 않습니까? 굴곡, 신전, 그 다음에 외회전, 내회전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외회전을 할 때에는 무릎이 밖으로 한 5도 정도 돌아요. 그때에는 발목에 반드시 이 4번 이렇게 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4번 할 때에는 무릎이 같이 돌아갑니다. 즉, 무릎 관절은요, 독립적으로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을 45도로 했을 때에는 반드시 무릎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세를 할 때 가장 안정적으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수직 저항을 받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같이 갔을 때, 발이 돌았을 때 무릎도 같이 돌아서 중력의 방향과 일치하게 만들어줘야만 자세를 가장 견고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릎도 같이 따라가줘야겠죠. 45도로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근육을 더 많이 동원할 수 있어서입니다. 우리 근육은요, 되게 입체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로 돼 있지 않아요. 일자로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발을 일자로.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안 하고, 이미 문제인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로 고민하거든요. 애초에 그냥 밖으로 틀어버리면요, 모든 근육은 입체적으로 다 활성화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작을 했을 때 되게 편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시탄가 할 때 이 우치타스, 바닥우시타사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발 일자로 하고 하면은 그냥 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원래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근데 만약에 45도로 해놓고 하면은 훨씬 편하겠죠. 왜? 근육이 더 많이 동원되니까. 특히 안정자 근육들이 훨씬 많이 동원됩니다. 안정자 근육들은 전부 다 세로로 길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다 가로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전하거나 가로로 빠지는 움직임을 냈을 때, 그때 더 많이 동원됩니다. 특히 이제 뒤쪽, 후면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활성화되는데, 그때의 동작을 매우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다 밖으로 빼버린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조심히 귀가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